안녕하세요. 토지를 빠삭하게 알고 있는 토지쟁이 빠시기의 조용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새만금을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도대체 얼만큼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시는 게 많아서 직접 영상으로 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저희 주인공, 우리 그래서 토지쟁이 캔디는 제외되고 제가 간단하게 오늘은 새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왜 거기가 뜨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주변에 무엇이 발전하는지부터 봐야 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새만금이 무엇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어떻게 변화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기사로 직접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가장 요즘 눈에 보이게 발전되고 있는 모습은 사실 새만금은 관광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자면 새만금은 사실 여기 신시아미도라고 했던 곳은 예전에 섬이었어요. 이쪽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배를 타고 군산에서 넘어가야 됐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새만금 방조제는 세계 최장의 길이라고 해서 339, 33.9km로 엄청난 길이죠. 여기를 연결하면서 이렇게 자동차로 직접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광을 할 수 있는 코스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집중되고 있는 건 신시 아미도 관광 내조 용지 1번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조감도가 나와 있고 이번 고군산 관광 내조 용지로 여기를 또 개발하겠다 해서 케이블카 설치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새만금이 관광에 집중하고 있는 건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가 찾을 땅을 찾아야 되는데 다음 세대는 관광 문화 사업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크게 되어 있는 관광 내저 용지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세계 잼버리 대회가 개최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개최된 다음에 그 인근을 모두 관광 레저 용지로 개발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새만금은 6군데의 용지로 나누어서 지금 개발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관광 레저 용지로 고군산군도, 신시, 야미도, 새만금, 아까 잼버리 대회 했던 이쪽으로 뭐 예를 들면 휴양을 할 수 있는 관광 레저 용지, 스포츠 테마파크 이런 식으로 여기를 다 개발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협력 용지라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신항만 옆에 있는 곳이고 동서대료.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입니다. 국제협력 용지는 여기고 여기가 신항만 자리입니다. 모든 거는 투자를 하실 때는 도로의 교통망과 인근에 있는 걸 봐야 합니다. 자, 신항망은 배가 들어오면서부터 자, 이 동서 이쪽 도로 이게 집중하셔야 할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현재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전주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게 포항까지 새만금을 신항만에서 포항까지 서쪽에서 동쪽으로 연결한 도로가 지금 개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도로망을 끼고 국제 협력 용지가 있고 이 중에 가장 저희 현재 이슈되고 있는 게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잠시 후에 수면 도시는 또 한번 보여드릴 건데 새만금은 지금 현재 2013년도에 제일 처음에 새만금 개발청이 개청이 됐죠. 그 뒤로 작년 2018년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새만금 개발공사가 직접 설립가 되면서 이 두 기관 모두 새만금 현장에서 이제 이전이 돼가지고 이제 속도감 있게 모든 새만금 개발을 직접 추진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새만금 특별법이 뭘까요?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특별법은 말 그대로 중앙정부 나라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먼저 이 새만금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법이 설립이 돼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쉽게 세종시 특별법 들어보셨죠? 행정도시로 세종시를 그렇게 빠른 속도를 내면서 할 수 있었던 거는 먼저 특별법을 만들어 놓고 개발 속도를 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투자 타이밍은 이 새만금에서 작년에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2018년도부터 급속도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거죠. 다음
질문사항 하나 또 있습니다. 새만금에 요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라고 해서 태양광이 크게 설치가 된다라는 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이미 태양광은 다 끝났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대규모 태양광이 설치가 되더라도 사실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없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사업이겠지만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건 새만금이 여의도 면적의 약 13배 크기인 1171만 평의 부지가 태양광 패널로 설치가 되겠다라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른 효과는 무엇이 있느냐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설 발전소와 이렇게 지금 장소를 말씀을 드리고, 자, 약 10조 원의 민간 투자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약 2만 명의 건설 인력이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고용 창출이 또 이루어지겠네요.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면 약 10년간은 이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연관 기업이 100개 정도는 유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10만 개 정도가 더 추가로 창출이 되고, 그래 인해 경제적 유발 효과가 25조 원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라보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가장 쉽게 새만금의 사업으로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이거로 인하여 고용 창출이 일어나고 또 그래 경제적인 효과를 바라보는 게 가장 큰 관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또한 저희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뻐해야 할 소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가장 이슈되고 있는 게 새만금 국제공항입니다. 아니 무슨 국제공항이 또 생겨? 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제공항이 생김으로써 인프라가 구성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박수치고 환영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새만금 국제공항이 8천억 원을 들여 전북지역 내 글로벌 국제공항이 조성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국제공항은 잼버리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그 전에 지금 완공할 예정에 있고, 그로 인해 역시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국제공항이 생김으로써 또 전북지역에 1조 5,433억 원의 생산 가치 유발을 창출을 하는 거고, 또 8,483만 명의 고용 창출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대는 가장 큰 문제는 전 고용 창출이라고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이 사실은 한 곳으로 몰리고 해외로 나가고 하는 게 일자리가 없어서라고 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태양광 사업 또 국제공항이 생김으로써 고용 창출에 효과가 있다는 것만도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새만금 지역은 사실은 국제공항이 생기는데 보상이 근처에 필요가 없고 환경적인 파괴가 될 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갈등을 요소할 일이 없기 때문에 공항의 최적지의 장소입니다. 착공과 동시에 제가 봤을 때 속도감 있게 이렇게 추진이 되다 보면 새만금 자체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감으로써 이 새만금에는 여러 인프라가 구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기에 충분한 최적의 장소가 된 거죠. 자, 지금 현재 새만금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수변도시 모습입니다. 지금 아까 국제협력용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장소에 이 도시의 모습이 지금 현재 조감도입니다. 이렇게 스마트 수변도시, 쉽게 그냥 도시가 아니라 물 위에 이렇게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인공지능이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도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아까 보았던 방조제이고 바로 앞에 새만금 신항만 진입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이렇게 도로를 모두 구축한 장소여서 도시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 자, 투자하실 때 그 부분을 꼭 포인트로 잡고 가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새만금을 소개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어디를 투자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시는 곳은 여기는 방조제 시작하는 새만금 길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슈되고 있는 게 하나가 지금 신태인 여기 있는 곳입니다. 신태인은 새만금에서 유일하게 역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다음에 집중하고 있는 게 철도 노선이죠.
철도 노선과 KTX 호남 철도가 이렇게 있는 곳은 더블 역세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가장 핫한 이 새만금을 찾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신태인입니다. 신태인은 사실은 도시구조도 보면 100% 중에 상업지는 0.19%, 주거지는 1.61%. 그러니까 쉽게 100% 중에 투자할 수 있는 집을 짓고 살거나 또는 상업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건 3%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 땅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렴한 곳 중에 하나가 이 정읍중의 신태인이거든요. 그러면 투자할 때 또 하나 포인트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땅이 있다. 그 중에 신태인은 가장 부과되어 있는 역세권 중에 하나이고 그 중에 주거지로 가장 적게 소지하고 있는 이 땅 중에 들어가라. 귀한 곳에 들어가야 나중에 귀하게 팔리거든요. 그러면 찾는 사람이 많다 보면 잘 팔 수 있기 때문에 사고 파는 과정에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자세한 거는 또 직접 문의해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새만금과 그에 따른 신태인을 제가 간단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